백화점 한복판 늦은 밤 청소를 하던 한 여인. 그녀를 향해 한 젊은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우리 시댁 이름으로 어디까지 기어오를 셈이야?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그 모욕당한 여인이 바로 그녀의 시어머니였다는 걸. 20년 전 바다에서 실종된 한 어머니, 그리고 그 아들이 사랑한 여자. 두 사람은 같은 남자를 중심으로 다시 마주합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감추려 했고 누군가는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이제 사라진 시간의 문이 열립니다. 잃어버린 이름 그리고 다시 만난 날. 그날의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9년 봄이었습니다. 강릉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아직 겨울 바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도윤 17살. 그 소녀는 매일 아침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도시락 안에는 늘 계란말이 한 조각과 김치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 집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윤정이는 42살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어시장에 나가 생선을 손질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들의 교복을 다림질했습니다.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길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도윤아,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와. 정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따 일찍 올게요.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새벽 어시장에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슬리퍼를 신고 낡은 파카를 걸쳤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도 점심이 되어도 정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불안한 마음으로 어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엔 젖은 슬리퍼 한 짝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바다는 그저 잔잔히 출렁일 뿐이었습니다. 실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경찰의 차가운 목소리가 도윤의 귀에 박혔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술병을 안고 울었습니다. 정희야, 정희야.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아버지는 바닷가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도윤은 그날 세상에 혼자 남았습니다. 17살 소년에게 세상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강릉을 떠났습니다. 엄마는 바다로 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도윤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가방 하나와 어머니의 사진 한 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멀어지는 바다를 보며 도윤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강릉의 봄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인생에서 어머니의 이름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가슴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살아있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항상 너를 지켜볼게. 그 목소리가 도윤을 지탱하게 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버스 안에서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제 울 시간도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했던 것처럼 도윤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도윤은 작은 고시원에 짐을 풀었습니다.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낮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잠은 서너 시간씩만 잤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죠? 밤마다 도윤은 어머니의 사진에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정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도윤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도윤은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자리였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봄이 올 때마다 도윤은 강릉의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슬리퍼가 놓여있던 그 자리를. 하지만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2020년 서울의 봄이었습니다. 박도윤은 이제 37살이 되었습니다. 하윤그룹 홍보이사. 그 직함만으로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고급 양복을 입고 고급 차를 몰았습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아내 서민지는 33이었습니다. 하윤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름다웠고 우아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언론이 떠들었습니다. 가난한 청년이 재벌가 딸과 결혼한 이야기.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균열을. 민지는 도윤의 과거를 싫어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도윤의 출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어디 계셔? 민지가 가끔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윤은 말을 아꼈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무덤은 어디 있어? 차례는 어디서 지내? 민지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은 있었지만 어머니의 무덤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실종되었고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민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그 슬픔을, 그 상처를. 회사에서 도윤은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프로젝트마다 성공했고 실적은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장인 서재혁 회장은 도윤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네 같은 배경의 사람이 우리 가문에 들어왔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회장은 술자리에서 종종 말했습니다. 도윤은 참았습니다.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선 분노가 끓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혼자 강남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 그는 문득 외로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짜 내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일까? 강릉에서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가던 그 소년과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 도윤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서 정희가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만이 방을 채웠습니다. 민지는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당신 또 그 사진 보고 있어? 민지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릴 거야? 도윤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그냥 좀 현실을 살아. 민지가 돌아섰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이 도윤을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대형 홍보 행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윤그룹이 운영하는 백화점에서 열리는 행사였습니다. 도윤은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부서가 협력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 준비로 도윤은 바빴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민지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이른 아침부터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행사장을 점검하고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백화점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손님들과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여인이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부였습니다. 낡은 앞치마, 굽은 허리. 평범한 청소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여인의 뒷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눈빛. 20년 전 도시락을 싸주던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여인은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가시는데 방해가 됐나요? 그 목소리. 도윤의 귀가 떨렸습니다. 이건 환청일까? 아니면 정말. 저기, 혹시, 도윤이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른 직원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이사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도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인을 다시 보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 예, 지금 가겠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로 가면서도 도윤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엄마는 20년 전에 실종되셨어. 하지만 그 눈빛은, 그 목소리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무대에서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도윤은 행사를 진행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도윤은 백화점을 돌아다녔습니다. 청소부 여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1시간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근처에서 그 여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여인은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여인이 돌아봤습니다. 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김선화입니다. 김선화. 윤정이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역시 착각이었구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분과 비슷하신 것 같아서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선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마저도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도윤은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실례지만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선화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제가 기억을 잃었거든요. 오래전 일이에요. 도윤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고. 언제요? 한 20년 전쯤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20년 전. 그때는 어머니가 실종된 때였습니다.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그 전 기억이 없으세요? 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름도 나이도 몰랐어요. 선화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군가 김선화라는 신분증을 만들어줘서 그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혹시 강릉이라는 곳 아세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화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강릉. 어딘가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바다는요? 바다가 생각나세요? 바다. 선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끔 꿈에서 바다를 봐요. 파도 소리를 들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누군가 절 부르는 것 같아요. 엄마라고. 그 말에 도윤은 무너졌습니다. 혹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도윤이 말하려던 순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거기 뭐해? 백화점 관리팀장이었습니다. 청소부가 손님한테 말 걸어. 빨리 일이나 해. 선화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등이 굽었고 걸음이 느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분명 어머니였습니다. 도윤은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에 돌아갔습니다. 민지는 소파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행사 잘 됐어? 민지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응, 잘 됐어. 도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뭔데? 백화점 청소부 중에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을 봤어. 민지가 드라마에서 눈을 뗐습니다. 뭐? 목소리도 비슷하고 눈빛도 비슷하고 그리고 기억을 잃었대. 20년 전에.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엄마는 20년 전에 실종됐잖아. 그러니까 그게 혹시 기억을 잃고 살아계신 거 아닐까? 말도 안 돼.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환상 좀 그만 봐. 체면 좀 생각해. 체면? 당신이 회사에서 청소부한테 집착한다는 소문 나면 어떡하려고. 도윤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나도 진지해. 그냥 잊어. 착각이야. 민지가 다시 드라마를 봤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도윤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엄마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만든 환상일까? 하지만 그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다음 날부터 도윤은 선아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을 확인하고 근무 시간을 파악했습니다. 선아는 매일 아침 6시에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도윤은 몰래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선아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말이 적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옥상에서 김밥 하나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20년 전 어머니도 늘 김밥을 좋아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선아가 퇴근하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선아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도윤도 같은 칸에 탔습니다. 선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 선아가 내렸습니다. 도윤도 뒤따라 내렸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동네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선아는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낡은 고시원 건물이었습니다. 선아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깨진 유리창. 이곳에서 어머니가 살고 있다니.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고시원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3층에 사는 김선아 씨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 선아 씨요. 착한 분이죠.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 15년 됐나. 기억도 없이 떠돌다가 여기 정착하셨대요. 가족은요? 없어요. 혼자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실종된 지 5년 후부터 이곳에 살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그 5년 동안은 어디서 뭘 했을까? 도윤은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병원 기록을 뒤졌습니다. 20년 전 신원불상의 여성이 입원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다쳐 기억을 잃은 환자. 나이는 40대 초반. 퇴원 후 행방불명.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도윤은 확신했습니다. 김선아는 윤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저 당신 아들이에요 라고 말하면 그녀는 믿을까?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도윤아, 이거 좀 봐. 동료는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백화점 CCTV 영상이었습니다. 며칠 전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민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아도 있었습니다. 민지는 선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음성을 켰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야? 민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감히 우리 시댁 이름 팔아먹어? 죄송합니다.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닥쳐. 내 남편한테 접근하지 마. 알겠어? 민지가 선아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선아가 비틀거렸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나도 우연히 발견했어. 이상하지 않아? 내 아내가 왜 청소부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동료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알고 있었던 걸까? 선아가 누군지, 아니 정의가 누군지. 도윤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지는 집에 없었습니다. 도윤은 민지의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도윤은 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윤정의 실종 사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었습니다. 강릉 어시장 여성 실종, 철거 현장 인근에서 여성 1명 행방불명, 그리고 그 아래에는 토지 매입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매입자는 하윤그룹, 대표는 서재혁, 민지의 아버지였습니다.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전 하윤그룹이 강릉 어시장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실종되었습니다. 우연일까? 아니었습니다. 파일 마지막 장에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민지의 필체였습니다. 이 여자가 나타나면 곤란하다. 절대 도윤이가 알아서는 안 된다. 도윤은 파일을 떨어뜨렸습니다. 민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화가 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 했습니다. 왜 아내가 이런 짓을? 도윤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민지가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왜 그래? 도윤은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넌 알고 있었구나. 선화, 그분이 내 엄마라는 걸. 도윤아, 그건 오해야. 오해? 이 파일이 오해야?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나한테 숨겼어.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왜? 우리 집안 때문이야.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우리 아버지가 그 어시장을 매입할 때 문제가 있었어. 무슨 문제? 주민들이 반대했어. 특히 내 어머니가 제일 심하게 반대했대. 도윤은 민지를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우리 쪽 사람들이 내 어머니를 협박하려 했어. 그런데 일이 커졌어. 무슨 일이? 내 어머니가 다쳤어. 머리를 심하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몰래 입원시켰어. 신원도 지우고. 도윤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엄마를 그렇게 만든 거야?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도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 알아. 그래서 내가 널 도운 거잖아. 도왔다고? 그래.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줬잖아. 성공할 수 있게 해줬고.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게 내 방식의 사죄였어. 도윤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했던 적이 있었을까? 지금은 알 수 없었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밝힐 거야. 민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면 넌 끝이야. 우리 아버지가 가만 안 둬. 상관없어. 도윤이 돌아섰습니다. 난 이제 내 엄마를 찾을 거야. 도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윤그룹이 어머니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민지도 장인도 모두 공범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도윤은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선화를 만나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백화점 지하에서 선화를 찾았습니다. 선화 씨, 도윤이 불렀습니다. 선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이사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저요? 일하는 중인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도윤의 진지한 표정에 선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백화점 밖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선화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화 씨,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네. 혹시 윤정희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선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이 왜 익숙하죠? 강릉이라는 곳은요? 강릉. 선화는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뭔가 떠오를 것 같은데.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그리고 한 소년. 도시락. 선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나세요? 꿈에서 봤어요. 한 아이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선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 얼굴은 잘 안 보였는데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도윤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선화는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몸이 굳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윤정이입니다. 그리고 당신입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저예요. 박도윤. 당신의 아들입니다. 선화는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전 김선화예요. 김선화는 가짜 이름입니다. 도윤이 선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도윤이요. 선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전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면 돼요. 도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엄마를 찾았어요. 엄마가 어디 계신지 몰라서 매일 밤 울었어요. 정말 제가 당신 어머니인가요? 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화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익숙했습니다.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도윤이. 선화가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화의 머릿속에 파편 같은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집, 바다 소리, 아들의 웃음. 도윤아. 선화가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도윤이 선화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두 사람을 바라봤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도윤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하윤그룹의 비리를, 민지의 거짓을, 그리고 그동안 숨겨진 진실을. 선화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네, 엄마를 다치게 했어요. 그리고 기억을 잃게 만들었어요. 선화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기억 못했어. 그래서 20년 동안 헤맸어. 이제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도윤이 선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선화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넌 이렇게 컸구나. 잘생긴 청년이 됐네. 엄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엄마가 주신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선화도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도윤은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싸워야 해요. 싸우다니? 하윤그룹을 상대로요. 그들이 저지른 일을 밝혀야 해요. 선화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넌 어떻게 되는데? 내 지위는? 상관없어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선화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아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하윤그룹과 맞서 싸우기로, 진실을 밝히기로. 그날 오후 도윤은 회사로 갔습니다. 사무실에는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각 바꿨어? 민지가 물었습니다. 아니.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난 끝까지 갈 거야. 그럼 넌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이미 다 잃었어. 도윤이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너랑 결혼하면서 말이야. 민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후회하지 마. 후회하는 건 너야. 도윤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법무팀으로 향했습니다. 20년 전 강릉 어시장 철거 관련 자료 다 찾아주세요. 네? 왜 갑자기? 회장님 명령입니다. 도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의아해하면서도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모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토지 매입 계약서, 주민 반대 기록, 그리고 실종 사건 관련 문서. 모든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도윤은 기자를 만났습니다. 탐사보도로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이 자료들을 드릴게요. 도윤이 파일을 건넸습니다. 기자는 파일을 훑어봤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네. 하윤그룹이 실종 사건에 연루됐다고요? 증거가 다 있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하윤그룹 20년 전 강릉 어시장 철거 비리 의혹. 모든 방송이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하윤그룹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서재혁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실무근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지는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너희가 저지른 일의 대가야. 도윤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내일 보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윤그룹 임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습니다. 서재혁 회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20년 전 하윤그룹은 강릉 어시장을 불법으로 매입하려 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정희가 심하게 다쳤습니다. 하윤그룹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정희를 병원에 몰래 입원시켰습니다. 신원을 지우고 기억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민지도 공범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윤과 결혼하기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에게 접근한 것도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도윤을 회사로 끌어들여 입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재벌의 폭력, 20년간의 은폐, 언론은 연일 하윤그룹을 비난했습니다. 서재혁 회장은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민지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도윤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회사를 떠났습니다. 화려했던 삶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도윤은 선아를 작은 아파트로 모셨습니다. 강남이 아닌 조용한 동네의 아파트였습니다. 선아는 그곳이 더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화려한 건 나한테 안 맞아. 선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편한 게 제일 좋아요. 도윤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을 꾸몄습니다. 거실에는 20년 전 사진들을 걸었습니다. 어린 도윤과 젊은 정희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 참 어렸네, 우리. 선아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엄마. 그래, 다시 시작. 선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선아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시 머리 부상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은 돌아올 수 있나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일부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아는 괜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억 못해도 돼. 지금이 중요한 거지. 엄마. 넌 내 아들이고 난 내 엄마야. 그거면 충분해. 도윤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선아가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습니다. 예전에 내가 제일 좋아하던 반찬이야. 왜인지 기억나더라. 선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한 입 먹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맛이 똑같아요. 그래? 네. 20년 전 그 맛이에요. 선아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행이다.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도윤아. 내 엄마. 내 아버지 얘기 좀 해줄래?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실종된 후 자살했습니다. 그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버지는 엄마를 정말 사랑했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실종된 후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선화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 때문이구나.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윤그룹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망쳤어요. 선화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도윤아. 왜요?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가장 큰 걸 주셨어요. 뭐? 사랑이요.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선화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해요, 엄마. 며칠 후 도윤과 선화는 강릉으로 갔습니다. 20년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도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야, 엄마. 우리가 살던 곳. 도윤이 가리킨 곳에는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옛집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선화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익숙해. 그럼요. 엄마가 매일 이 바다를 보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적셨습니다. 도윤아. 네. 이제 다 끝난 거지? 선화가 물었습니다. 네. 다 끝났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선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 윤정이 돌아왔어. 그 목소리가 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도윤도 함께 소리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파도 소리와 섞였습니다. 20년 만의 해방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도윤은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후 할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선화는 집에서 도윤을 응원했습니다. 저녁마다 따뜻한 밥을 차려줬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좋았어요. 작은 프로젝트 하나 따냈어요. 잘했네, 우리 아들. 두 사람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화려함은 없었지만 진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였습니다. 만나자. 할 말 없어. 제발. 딱 한 번만.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한참 망설이다가 만남에 응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민지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푸석한 머리. 예전의 우아함은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윤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그래서? 면회를 가고 싶은데. 혼자는 무서워.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무서울 일을 한 거잖아. 알아. 다 내 잘못이야.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야. 마지막 일지도 몰라.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줄게. 고마워. 며칠 후 도윤은 민지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서재혁 회장은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구속 스트레스로 심장이 나빠진 것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도윤이. 회장님. 도윤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네. 회장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자네 어머니 일. 정말 미안해.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사업이 급했어. 그래서 실수를 했지.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큰 일을 저지르셨죠. 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변명할 생각 없어. 그럼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용서를 구하려고. 회장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자네 어머니께도 용서를 구하고 싶어. 도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가족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신다고요? 도윤아. 민지가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됐어. 도윤이 민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회장님,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하실 일이에요. 그럼 한 번만 만나게 해주게. 회장이 애원했습니다. 도윤은 고민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사람을 만나길 원할까? 집에 돌아와 도윤은 선화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서 회장이 엄마를 만나고 싶대요. 선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왜?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용서. 선화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싫으면 안 만나셔도 돼요. 아니. 선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날게. 정말요? 응. 내가 직접 보고 싶어.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며칠 후 선화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도윤이 함께 갔습니다. 병실 앞에서 선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선화가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선화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 씨, 서 회장님. 선화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아니, 제가 회장님을 기억하진 못하지만요. 미안하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미안하다고 제 20년이 돌아오나요? 선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이 겪은 고통이 사라지나요? 그건 회장님은 20년 동안 편하게 사셨죠. 호화로운 집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선화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전고시원에서 굶으면서 청소일했어요. 제 이름도 모른 채.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요? 선화가 웃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느님이 하실 일이에요. 선화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제 아들과 함께. 선화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도윤이 뒤따랐습니다. 복도에서 선화는 멈춰 섰습니다. 엄마, 괜찮아. 선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도윤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엄마. 며칠 후 서재혁 회장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하지만 도윤과 선화는 가지 않았습니다.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민지는 홀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민지는 도윤에게 마지막 전화를 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했어. 그래. 앞으로 연락하지 않을게. 그게 좋겠어. 도윤아. 응. 행복해. 민지가 말했습니다. 너무 늦은 말이지만 미안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과거와의 결별이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컨설팅 회사는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생활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선화는 집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에 화분을 놓고 상추와 토마토를 키웠습니다. 오늘 상추 좀 따서 저녁에 먹자. 선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도윤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일상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식사를 했고 저녁엔 산책을 나갔습니다. 주말엔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엄마, 이거 사요. 너무 많아. 괜찮아요. 엄마가 좋아하시잖아요. 도윤이 사과를 한 봉지 담았습니다. 선화는 고맙다는 듯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시장을 걷다가 선화가 멈춰 섰습니다. 도윤아. 네? 나 이제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 정말요? 응. 어제 꿈에서 우리 옛날 집이 보였어. 선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따뜻했던 집. 그래요. 정말 따뜻했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언젠가 강릉에 다시 가볼까요? 좋지.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선화는 뜨개질을 했고 도윤은 책을 읽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도윤아,
네. 내가 자랑스러워. 선화가 뜨개질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엄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엄마가 저를 낳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랑해주셨어요.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선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며칠 후 도윤은 선화를 데리고 특별한 곳으로 갔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왜 여기 온 거야? 선화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름 되찾으러 왔어요. 이름? 네. 김선화가 아니라 윤정희로요. 도윤이 선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의 진짜 이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화는 감동했습니다.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의료 기록과 신원 확인 서류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도윤이 미리 다 준비해뒀습니다. 법원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신원 회복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윤정혜 씨. 그 말에 선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정희. 자신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엄마예요. 윤정희. 도윤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돌아오신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법원 직원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화는 계속 웃었습니다. 윤정희. 내 이름이 윤정희야. 내 엄마. 윤정희. 도윤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를 사고 촛불을 켰습니다. 축하해요, 엄마. 고마워, 아들. 두 사람은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행복한 맛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과 정희는 다시 강릉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머물기로 했습니다. 바닷가에 작은 민박집을 빌렸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방 안까지 들렸습니다. 좋다. 정희가 창가에 앉아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이 소리. 편하세요? 응. 집에 온 것 같아. 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도윤아. 네. 우리 여기서 살까? 정희가 물었습니다. 정말요? 응. 나 이 바다가 좋아.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것.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살아요. 정말? 네. 엄마 행복한 곳이면 저도 좋아요. 정희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며칠 후 두 사람은 강릉에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정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도윤은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20년 전 사진들을 벽에 걸었습니다. 어린 도윤과 젊은 정희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사진도 추가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다 됐어요, 엄마. 도윤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희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곧 준비될 거야. 좋은 냄새 나요.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끝없는 반복이었습니다. 도윤아. 네. 행복해? 정희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요? 나도 행복해. 정희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을 잃었지만 이제 다시 찾았어. 네. 그리고 깨달았어. 뭘요? 바다는 모든 걸 삼키지만 기억은 남는다는 거. 정희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어. 도윤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응? 사랑은 잃어버릴 수 없어요. 기억을 잃어도 이름을 잃어도. 도윤이 말했습니다. 사랑은 남아있으니까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사랑은 남아.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불빛이 켜지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모자의 웃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윤과 정희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도윤은 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왜? 잘 자요. 너도 잘 자.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아들. 도윤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슬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윤정희와 박도윤이.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잔잔하고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도윤은 잠들었습니다. 행복한 꿈을 꾸며 그렇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다가 있는 강릉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는 집에서 20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바다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부엌에서 정희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이름을 잃을 수는 있어도 사랑은 잃지 못합니다.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합니다. 윤정희와 박도윤처럼, 어머니와 아들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다가 지켜보는 가운데, 파도가 노래하는 가운데, 두 사람은 다시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으며,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날들을 함께하며. 세상은 때때로 기억을 잃지만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름을 잃고 살아온 시간 속에서도 한 사람의 사랑은 끝내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랫동안 잊고 지낸 누군가가 있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주었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따뜻한 불빛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잊고 지냈던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라윤의 빛나는 인생 사연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